중국 경제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완커라는 회사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단순히 회사 하나가 어렵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중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타이타닉호 아시죠?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던 바로 그 배요. 지금 중국 경제에 딱 그런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부동산 대기업 완커. 모두가 여기는 안전해라고 믿었고 정부까지 나서서 칭찬하던 뭐랄까 진짜 모범생 같은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완벽해 보이던 회사가 지금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이게 그냥 회사 하나 망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모든 걸 바꿀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가라앉는 불침선. 아니, 헝다 사태도 있었는데 뭐 또 부동산 위기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차원이 다른 문제인지 그 핵심부터 짚어볼게요. 일단 헝다랑은 결이 완전히 달라요. 헝다가 막 빚내서 사업 벌이는 약간 문제아 느낌이었다면 완커는 완전 반대죠. 최대 주주가 국영기업이고 경영도 깨끗해서 정부가 아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던 곳이었으니까요. 그야말로 중국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자존심 뭐 그런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일이 터져요.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완코의 신용 등급을 정크 등급으로 확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투자 부적격이라는 딱지를 붙인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완코 이제 엄청 위험한 회사입니다 하고 확성기로 외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비유까지 드는 겁니다. 헝다 사태가 그냥 살짝 긁힌 상처였다면 완커가 무너지는 건 중국 경제의 척추가 부러지는 거다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망해도 완커만큼은 괜찮을 거야. 이게 중국인들의 마지막 믿음이었는데 그게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니까요. 자, 두 번째 파트 12조 원의 역설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사건의 진짜 미스테리인데요. 아니, 어떻게 돈이 산더미처럼 있는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통장에는 분명 돈이 엄청나게 찍혀 있는데 당장 빚 갚을 돈이 없어서 죽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네, 바로 이 숫자, 12조 원. 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여러분, 이 돈에는 아주 치명적인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 미스테리를 풀 첫 번째 단서,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서는 시장 자체가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중국의 잘 나가는 100대 부동산 회사의 집 판매량이 작년이랑 비교해서 무려 60%가 폭락했어요. 60%요? 아무리 모범생이라도 가게에 손님이 아예 안 오면 버틸 재간이 없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혈관이 그냥 꽉 막혀버린 거죠. 세 번째 파트, 숨겨진 현금 함정입니다. 자, 이제 이 미스터리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대체 그 많던 12조 원은 어디에 묶여 있길래 빚 갚는 데는 땡전 한 푼 쓸 수가 없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에스크로 계좌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헝다 사태 때 한번 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아주 강력한 규칙을 만들었어요. 집 사는 사람들이 낸 돈, 그거 건설사가 맘대로 못 쓰게 정부가 감시하는 특별 계좌에 딱 묶어두는 거죠. 말 그대로 잠겨있는 돈 상자인 셈이에요. 바로 이게 그 함정인 거예요. 자, 보세요. 원코어가 집을 팔아서 돈을 받아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가죠? 정부가 관리하는 잠긴 상자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돈은 오직 아파트를 짓는 데만 쓸 수 있어요. 만약 원커가 이걸 몰래 빼서 빚을 갚아버리면 아파트 공사는 멈추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결국 통장에는 12조 원이 찍혀 있는데 그림의 떡인 거죠. 빚 갚는데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진 겁니다. 자, 이제 공은 완커라는 회사를 떠나서 중국 정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 체크메이트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정부의 딜레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첫 번째 선택,
완커를 살려준다? 그럼 당장 쟤는 되고 왜 우리는 안 돼? 하면서 수천 개 다른 회사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돈도 없거니와 나라 전체가 모를해저드에 빠지겠죠. 그럼 두 번째 선택,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둔다? 이건 더 큰일 나요. 완코에 돈 빌려준 국영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중국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어요. 정말 뭘 선택해도 답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정부의 딜레마 뒤에 훨씬 더 크고 위험한 시한폭탄이 숨어 있어요. 바로 제도권 금융 바깥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자금, 이른바 그림자 금융이라는 겁니다. 추정되는 규모만 무려 1경 원. 상상이 가시나요? 정부 감시를 전혀 받지 않는 거대한 지하 금융 시장인 거예요. 은행에서 돈 못 빌린 부동산 회사들이 전부 여기서 돈을 끌어다 썼고 개인들도 높은 이자 준다니까 여기에 돈을 엄청 넣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완커가 나 돈 못 갚겠어 하고 선언해버리면 이 1경 원짜리 시한폭탄의 뇌관을 그냥 터트려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그래서 중국 얘기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멀리서 벌어지는 이 일이 어떻게 우리 지갑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이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중국 경제가 휘청하죠?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중국이랑 가까운 한국 같은 나라에서 돈을 싹 빼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원화 가치는 뚝 떨어지죠. 우리가 달러로 사와야 하는 석유, 밀가루 같은 수입품 가격은 전부 오릅니다. 결국 저 멀리 중국의 아파트 위기가 돌고 돌아서 제 마트 장바구니 물가를 올려놓는 거예요. 결국 이 완커 사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더 이상 중국이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성장 엔진이 아니라는 거죠. 차이나 피크, 그러니까 중국의 정점은 이제 지났고 오히려 세계 경제의 리스크를 만드는 진원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새로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든 줄이는 것,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 이건 이제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문제가 된 거죠. 결국 이 완커라는 거대한 배가 가라앉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어제의 기회였을까요? 아니면 내일 닥쳐올 거대한 위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답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